그게 올해는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반대로 돈 쓸 일은 생긴다. 한턱을 내야 돼. 네. 근데 과감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너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 하시니까 과감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56살의 무신년생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이 원숭이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분들은 바로 원숭이띠 분들인데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네. 어떤 성격, 성향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말씀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 분들 큰 특징은 보통 우리가 원숭이가 재주가 많죠. 재주로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군이 많은 분들인데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것이 잔머리, 꾀가 많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잔머리나 꾀가 일상생활이나 빨리 성공하는 케이스들에게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런데 큰 사업을 하거나 큰 일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꾀가 많다거나 잔재주를 부린다. 이러면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재물복은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재물복은 엄청 많은데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알뜰하게 잘 챙긴다라고 알뜰하게 네네. 안 쓰고 저축을 하고 뭐 재테크도 잘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주변에서 꼭 쓰는 인간이 나타나.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재물복은 많으나 관리하는 거에 조금 재주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가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단점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통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원숭이생들은 생각을 먼저 많이 해요. 이거 내가 해서 이득이 있을까? 이거 내가 해가지고 망신살로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런 작은 머리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케어를 하면은 1000가지 재주를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고 만인간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다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보실 때 원숭이띠 분들 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네. 가장 좀 힘들게 했던 부분, 마음고생 시켰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마음고생은 이제 역시 부모의 덕이 없다. 부모의 덕이 없이 본인 혼자만의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소도 언덕이 비빌 때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숭이띠 분들은 부모의 덕이 없다. 동지간의 덕도 없다. 오로지 본인 재주만으로, 본인의 생각만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학업을 하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두거나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쓸데없는 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원숭이띠들한테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시키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원숭이띠 분들 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금전의 흐름은 조금 어떻게 흘러오셨던 분들이 많을까요? 금전의 흐름이 무한대예요. 충분히 자기 재주로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본인만 저축을 해도 옆에서 쓰는 인간들이 나타나니까 재물을 묶어놓는 거를 비법을 뭐 부적을 지니시든 뭐 케어를 받아가면서 살든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원숭이띠 분들 바로 또 하반기 운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올해 하반기 좀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원숭이띠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운이 삼재라 할지라도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반기에는 조금 멈춰 있었다.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11월, 12월 연말까지 쭉쭉 뻗어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준이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반드시 새롭게 도전을 하거나 지금까지 착실하게 했던 일 중에서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32살의 임신년의 그 원숭이띠들,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되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쭉쭉 뻗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 박차고 나오는 거는 올해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칭찬받을 일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성적으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운기가 나니까 조금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44살의 경신년생 분들, 이분들이 인정을 받아. 이제 어디서든 인정을 받아. 사업을 하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나 별것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일은 옆 사람이 다 만들었어. 네. 그런데 걔가 칭찬을 안 받고 도와준 내가 옆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칭찬받을 때 있죠. 괜히 그냥 덩달아 칭찬받는. 그렇죠. 그게 올해는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반대로 돈 쓸 일은 생긴다. 한턱을 내야 돼. 네. 근데 과감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너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 하시니까 과감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56살의 무신년생들 너무 급해. 이분들은 너무 급해. 너무 급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횡재수가 있어요. 연말로 갈수록. 네네. 횡재수가 있다는 거는 주변에 뭐 투자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떨렁해. 근데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못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짚어보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재테크로 잘 선택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68의 병신년생들. 네. 이 병신년생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식들하고도 질투를 해. 자식하고 질투합니다. 네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내가 잘 돼서 자식을 주는 건 괜찮은데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나가면 질투가 생기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요 68의 병신년생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본인보다는 가족들이나 자녀분들한테 좋은 일이 더 생겨서 내가 같이 흥하는 해운년이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덩달아서 잘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선생님이 보실 때 원숭이띠 분들 이제 한 해 하반기가 또 한두 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을, 겨울, 연말, 뭐 내년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네. 좀 이게 이어질수록 운기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뭐 중간에 뭐 걸림돌이라는 게 장애물도 있을까요? 가을하고 겨울까지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나가는 삼재가 되죠. 네네. 정월달, 2월달 요때쯤 되면서 약간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네. 고속도로 타듯이 계속 비행기 나는 타고 가야 되겠어 이러고 가면 안 되죠. 숨 좀 돌리면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그 띠들 중에서 네. 생월이나 일이 좋은 쪽으로 타고났다 그러면 내년까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약간의 살을 갖고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쪽의 상황은 좋은 운이 오는 것만큼 반면에 나쁜 운도 더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삼재에 껴 계시는 분들은 좀 지혜를 얻자고 네네.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았고 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를 가지신 여러분, 당신들은 재주가 많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재물의 복도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머리를 쓸 때, 생각을 하거나 머리를 쓸 때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큰 머리를 지니신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원숭이띠 분들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